연간 방사선량이 최대 1000mS나 되는 지역 람사르. 과학자들은 이곳이 아주 위험하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람사르 사람들은 이곳에 살아왔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 사람들은 방사선에 내성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간이 진화해서 방사선에 내성이라도 생긴 걸까? 방사선에 조금씩 노출돼서 저항이라도 생긴 걸까?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란 북부 카스피의 남쪽 해안에 자리한 휴양도시 람사르. 여긴 그냥 바닷가 마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연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받는 자연방사선량은 1년에 대략 2.4mSv 정도예요. 그런데 람사르 주거지역은 무려 자연방사선량보다 4-5배나 높은 10mSv. 말 그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방사능을 더 먹고 사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남쪽의 온천지대 탈레시 마할레. 이곳은 연간 최대 260mSv가 찍히기도 했어요. 전 세계 평균의 100배나 되는 거죠. 와, 이쯤 되면은 자연이 만들어낸 방사능 핫플레이스라고 할 만하죠. 참고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정한 기준을 보면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들조차도 5년 평균 연간 20mSv 이하, 단일 연도에는 50mSv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람사르 주민들은 이거를 아예 가볍게 뛰어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람사르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나 방사능 재난이 일어났던 지역하고 비교해서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죠. 러시아 첼야빈스크 주에는 퇴차강이 있어요. 냉전 시절 소련이 마야크 핵 재처리 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이 퇴차강에다가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그 양이 무려 76,000톤. 덕분에 주변에 있던 수천 명은 방사능에 피폭됐고 강 주변에서는 연간 120에서 130mSv라는 살벌한 수치가 찍혔어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JR 오노역 주변에는 사고 직후 연간 환산치가 250mSv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람사르의 어떤 가정집 침실에서는 시간당 0.1mSv, 즉 1년이면 1000mSv에 가까운 방사선이 측정됐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엑스레이를 수십 장씩 찍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보통은 이런 피폭량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면역계가 손상될 수도 있고 세포 변이 위험도 커지니까요. 자, 여기서 슬슬 궁금해지죠? 이렇게나 평범한 휴양도시에서 강력한 방사선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혹시 누가 몰래 핵 폐기물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야? 정부가 몰래 핵사고를 은폐한 거 아닙니까? 범인은 바로 람사르의 땅속, 이 지역의 지질구조 그 자체였어요. 자, 이란은 먼저 아라비아판 그리고 유라시아판이 딱 맞부딪히는 자리예요. 수억 년 전 두 개의 거대한 판이 충돌하면서 이란 고원 전체가 꾹 눌리듯 압축됐고 그 힘으로 북쪽에 길게 뻗은 엘브루즈 산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맥 아래에는 엄청난 마그마 저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그마가 식을 때 먼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는 덩치 크고 무거운 원소들이 남아요. 바로 우라늄, 토륨, 칼륨 같은 방사능을 내는 원소들이죠. 이렇게 고농도의 방사성 원소가 암석 속에 가득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지고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이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죠. 즉 땅속 자체가 천연 방사선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람사르의 땅속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우라늄하고 토륨이 계속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서 라듐, 라돈 같은 자식 핵종들이 줄줄이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땅속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사성 원소들은 온천수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빗물이나 지표수가 지하 깊이 스며들면 옛날에 마그마가 남긴 뜨거운 암석층을 지나면서 점점 데워지고 거기서 라듐 같은 방사성 물질까지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람사르의 온천수예요.
이 온천수가 지상으로 솟구쳐 나오면서 칼슘, 탄소 같은 성분이 식으면서 굳어버리는데 여기에 라듐이 끼어들어서 트라버틴이라고 불리는 석회암 속에 그대로 박혀버려요. 심지어 이런 암석은 일반 암석보다 라듐 농도가 수십만 배나 높을 때도 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사능 암석은 풍화돼서 흙으로 변하고 그 흙에서 자란 농작물이나 우물물에서도 국제 기준치를 넘는 라듐이 검출됩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도 몸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온천수는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흘러가다가 막히면 새로운 길을 뚫고 나와서 어느 지역은 수치가 높고 또 다른 지역은 낮고 이렇게 방사선 양이 들쑥날쑥하게 돼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람사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집을 지을 때 건축자재로 석회암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석회암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석회암으로 지은 집 안은 실내 공기 속 라돈 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결국 람사르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방사선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사능이 쏟아지는 곳에서 사는 람사르 주민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당연히 암에 걸렸다든가 유전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연구를 보면 람사르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옆 동네 주민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암 발생률, 선천성 기형, 수명, 유산율,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 심지어 정신적, 신체적 질환까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연구진들은 이 정도면은 당장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사를 시켜야 된다. 이사를 못 시키면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방사능 석재는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론이 바뀌게 됐어요. 이거 굳이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겠는데요? 과학자들은 직접 확인도 해봤어요. 람사르 주민들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의 혈액세포를 채취해서 무려 1.5그레이 CT를 수백 번 찍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감마선을 쐬어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람사르 주민들의 세포가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상인의 절반 수준, 약 56%밖에 안 됐습니다. 즉 람사르 주민들은 방사능에 내성이 생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호르메시스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에 이로운 반응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협지를 보다 보면은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내성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셈인 거예요. 람사르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곳에 살면서 방사선에 서서히 노출되면서 세포가 이런 환경에 적응됐다는 해석이죠. 실제로 1999년부터 이란 방사선 보호국은 람사르 주민들의 혈액, 면역 데이터를 추적했는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까지 모두 별 차이가 없었고 면역 수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체 기능이 무너졌다는 증거도 거의 없었죠. 다만 이 결과가 곧바로 방사능은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연구 대상은 1,800명 정도로 적고 장기적인 추적 데이터도 부족해서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택건축 자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방사능 지역의 새로운 거주는 제한해야 된다. 라면서 조심스러운 권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람사르의 주민들이 방사능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이게 진짜 안전한 적응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람사르에 가면 어떻게 될까? 람사르 사람들만 DNA가 달라서 방사선에 내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오해라고 해요. 람사르 주민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전적 차이는 없다고 해요.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낮은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세포가 적응할 기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 인간의 방사선 적응력은 생각보다 꽤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 200mS가 넘는 방사선을 맞는다고 해요. 람사르 고선량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다시 우주로 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람사르만 특이한 지역도 아니에요. 중국의 양장, 브라질의 괴라파리, 인도의 케랄라, 터키의 아나톨리아 등등 전 세계 곳곳에서도 자연 방사선이 높은 지역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주민들 역시 일반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큰 건강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응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어요.